투자를 좀 잘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뭐 투자자니까 네. 계속 물건을 찾고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등기병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 뭔가를 등기를 쳐야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지냈던 네.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면서 해왔다? 찾아가요. 예, 해왔어요. 뭐 계속 쉬지 않고. 아, 이 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계속 하셨네요. 이제 그런 걸 뚫는 게 이제 투자자의 몫이니까. 아, 뚫는 거? 그렇죠.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든 뭔가 허들이나 규제가 있으면 이를 회피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법적 내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투자자의 몫이 아닌가. 그냥 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쓸데없는 건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뭔가가 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어렵지만. 이런저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아직 그렇게 큰 뭐 로드맵 정도의 수준 정도만 그렇죠.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정도가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중과 유예 완화. 그렇죠. 네, 중과세 유예가 이제 1년 동안 없어진 거죠. 제가 투표도 해봤는데, 저 광고를 봤어요. 그거. 네, 투표도 해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4천, 5천 명 정도. 보니까 보유가 한 38%, 매도가 39%, 관망 24%, 거의 네. 반반.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보유 이쪽도 많이 있다. 그냥 이게 보니까 물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똘똘한 게 누군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이라서 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어쨌든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거하고 매도하려는 게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거 보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오리무중이구나. 주변 다주택 적폐분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아무래도 좋은 거를 이제 좀 더 가져가려고 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볍게 들어간 거. 이때 가볍게 들어간 거는 투자자들 사이에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천대기, 천대기. 천대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좀 정리하려고 하는. 왜냐면 이제 종부세를 언제냐? 12월 달에 냈잖아요. 그죠? 맞아.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아파서. 종부세 그게 이제 꽤 충격이 컸거든요. 요번에 좀 세게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든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이 예전보다 요새 좀 잘 안 팔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확보해 놓고 또 새로운 정부 내에서 흐름이 분명히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한 또 투자금도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별로 안 좋은 것들 계속 팔려고 하는 하여튼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이제 지난 겨울부터 사실 이어져 오는 거죠. 10월부터 조금 그런 대출 규제나 은행 이런 시끌시끌한 것들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 흐름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게 대출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을 뒷받침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일단 안정화됐고 전세금의 80%까지 이제 대출이 되는 걸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대출을 통한 이제 뭐 전세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이 또 갭 투자잖아요. 전세를 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안정화됐고, 그럼 이제 대출은 그렇고, 큰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이 확정된 게 3월 9일? 네. 맞죠? 그때 기준으로 그 전까지 되게 관망세가 되게 심했잖아요. 솔직히 그때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자는 누가 되면 이민을 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았고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매가는 똘똘한 한 채는 이제 공룡처럼 이렇게 막 그래프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은 그 공룡의 목까지 내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막 짤들도 돌았는데 그럼 솔직히 이게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 그 대선 직전까지 되게 보합세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조용한 객관적 데이터로는 KB 시세를 보게 되면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도 있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주간식 열리면 열심히 보는데 그건 네. 거의 0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유의미한 상황으로 대선 끝나고 나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전부 다 최근에 하면 0.045 이 정도 수준은 다 유지하고 있는 매주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고 서울도 25개구가 있잖아요. 그죠? 발음 이상해요. 25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락한 지역은 뭐 0.01 정도로 하나 정도밖에 없다. 보합도 몇 개 있고 대부분은 뭔가 좀 상승세.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전국 장을 봤을 때 서울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질문도 있었지만 어떻게 될까? 이거 솔직히 확인하기 되게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서울에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울을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서울에 강남이 오르면 그다음 뭐 마용성 오르고 이런 느낌으로 좀 투자하는 게 편하잖아요. 수도권은.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강한 일종 프레셔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강남 3구하고 지금 뭐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있는 용산 이런 데가 좀 상승세를 깔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마용성 이런 애들도 같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게요. 하락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지금 세금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죠? 뭐 종부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뭐 팔면 다시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총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개 갖고 있는 게 종부세가 작으니까 뭐 30억 정도의 시가를 갖고 있어도 한 채면은 뭐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완화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양극화가 됐다. 그래서 똘똘한 애들은 더욱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 애들은 내려가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무해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에게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안 좋은 물건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나한테도 좋은 걸 수 있잖아.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지역들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수도권은 일단 서울이 지금 분위기 좀 탔다. 그러면서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선거 직전에 거의 마이너스까지 녹을 했거든요. 그 잘 나가는 인천이. 네. 얘들도 지금 이제 분위기를 타가지고 0.06, 뭐 7, 6 정도 나오고 경기도도 0.01에서 0.04. 이게 그 한 주간의 일이에요. 그 3월 9일 이후로 누적된 게 아니고 매주 이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수도권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또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지방도 관심 많잖아요. 그죠? 네. 지방은 철저히 이제 입주 물량으로 거의 예상할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해요. 최소한 물량이 많지 않으면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이후에 물량이 작아도 좀 애매하잖아. 그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 얘들은 지금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20몇 주 막 하락하고 있거든요. 20주 가까이. 그러면서 이제 매가적인 이제 메리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보합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2, 3년 뒤에 물량이 없으면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 올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이 뭐 전라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 이런데 이런 데도 이제 창원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5개구 중에 상위, 의창구, 성산구 다 오르고 밑에 애들 계속 따라가고 있고 네. 최근에 막 양산도 다시 오르고 그다음에 또 안 오른 건 그 위에 남아있는 애들 계속 이렇게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물량이 없는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예상적으로 물량이 많은 동네는 이제 조심하고 있어요. 선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네.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걸 알고 옛날보다는 이제 그런 지식들이나 사이트, 정보들이 많이 파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상북도도 2년 뒤에 물량이 워낙 몰려있기 때문에 선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방은 입주 물량 위주로 보고 일단 서울 수도권의 대장인 이제 서울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변곡점의 느낌. 또 중요한 게 심리거든요. 그 매수의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KB에서 걔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좀 오늘 런더 조사를 해봤는데 선거 직전에 비해서 지금 16%가 상승했어요. 매수 우위 지수가.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제 그 전국 대장인 서울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기대감은 세금적인 기대감, 종부세 뭐 이런 거에도 이제 공정시장가 비율 이런 거 좀 낮춰가지고 종부세 떨어지겠다. 그건 이제 올해 8월 달인가 이때 뭐 법안을 낼 것 같고 그리고 취득세는 이제 내년에 지금 취득세까지 풀어주면 뭐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취득세 이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중과 완화, 자독세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좀 남은 게 아닌가. 아하. 거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그거에 대한 뭐 특별법도 만든다고 하고. 분당 축하드립니다. 분당, 예, 그죠. 분당도 이제 제 지인이 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세 맞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이 날개를 단 약간 그런 상황이 됐죠.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쪽에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뭐 풀어준 것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인 변수가 그러니까요. 금리. 그래야지. 지금 뭐 50bp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도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나름 좀 봤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악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게 반드시 100%는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금리가 올라왔을 때 올라간 적도 있다. 무슨 말이겠죠?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또 얘들이 또 반드시 올라간다는 또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얘를 좀 100%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는 금리나 뭐 외환위기 뭐 단적인 예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부산 대구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런 걸로 봐서 특히 이제 대외적인 거는 서울 수도권 약간 비싼 애들 이런 거 좀 영향을 주고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힘들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이자 부담 뭐 몰빵 투자하신 분들 이런 거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지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저도 이제 전문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들은 바로는 금리가 반드시 이게 좀 무조건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죠? 이자 낼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그래서 저도 현금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분위기가 좋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 네. 계속 이렇게 막
돌렸는데 요즘에는 뭐 3개 살 거 2개 사고 2개 살 거 하나 사고 우리 쟁겨놨어 이렇게 남겨놨어. 근데 마음 편해. 금리 좀 올라도 이자 낼 그거를 확보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던지는 물건 넣으면 사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또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지켜보면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흐름상 전국을 봤을 때 수도권 떨어지면 뭐 지방 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지방 떨어지면 수도권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항상 이 두 개의 비율을 봤을 때 수도권 되게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팔고 그 돈을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지방으로 가요. 그 상대적으로 싸니까. 또 최근에 또 지방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 수도권이 또 살짝 부각되는 거일 수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뭐 다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유 자금을 갖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다들 여유 자금 있으시죠? 안 들어야죠. 항상 그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던지는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대출 요새 잘 됩니까? 대출은 잘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KBC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80%가 자기가 땡길 수 있는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80% 내에 전세가 만약 80% 끼어있다. 그럼 못 받는 거고. 근데 전세가가 그 80% 중에 한 50% 차지가 있다. 그럼 30%의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내가 땡길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그 1년 동안 유예가 됐으니까 네.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보통 이 보고 계시면 다 적폐잖아요. 그죠? 보통 네.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30% 조정지역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조정지역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30%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내가 3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5천이나 1억 정도는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문제가 1년 유예했는데 또 유예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작정 팔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돈을 통해서 더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굿바이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해야지. 무조건 그것 때문에 들고 있으면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몇 개가 있으면 이게 좀 가능한데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내 집 마련.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일단 요번이 찬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문지상에서 나왔지만은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장이 좀 열렸어요. 매물이 예전보다는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그 시세를 모니터링할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싸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급한 사람들이 있어. 이때 아니면 못 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30%에 해당하는 게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일은 솔직히 모르잖아. 그죠? 유예할지 안 할지 끝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플러스 3억이 남은 거를 뭐 1억 정도 싸게 해서 2억만 남겨도 충분하다. 안 그러면 원래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같은 물건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잡아먹는 게 만약 실거주자로 좀 옛날 먼저 살 생각이 있었으면 네.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냥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봐서는 그걸 못 찾아요. 왜? 그래 싼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좀 많이 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은 네이버 부동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물건 개수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동네 코너, 이렇게 입지 좋은데 크게 하고 있는 실장이 여러 번 것이고 이런 데는 거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이 또 많이 확보를 해요. 되게 열심히. 또 어떤 데는 막 등기까지만 확인해. 해가지고 대출이 많으면 팔아라고 이렇게 물건 작업도 하는 데도 있고. 먼저 연락해서? 권유를 해요. 알잖아요. 그 대출이 예를 들어서 뭐 KB세가 8억인데 대출이 한 6억이야. 이건 쫄리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작업을 해요,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팔 생각 없냐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또 다른 생각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나오는 물건들이 실제로 나온다. 그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A급지가 아니고 B급지, C급지를 할수록 더 확률이 높다. 물론 우리가 살 때도 바로 A급 압고정 들어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그 밑에 단계부터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에게는 되게 A급지만 누구한테는 B급의 C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근면을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